사실 네. 어프로치를 오면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거 아까 뭐라 그랬죠? 40m? 한 50m, 60m 벙커샷이 사실 제일 어렵지. 그 벙커는 프로들도 어려워. 프로들도 어려워서 사실 웬만하면 거기는 빠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는 나중에 지금 좀 이따 그린에 나가면 알려줄게요. 네. 최대 얇게 쳐야 돼요. 박혀있는 볼이 아니라면 박혀있으면은 대부분 그냥 레이업의 목적으로 박아 쳐버려야 되고 대부분 우리가 벙커를 칠 때 약간 이런 느낌의 치잖아요. 네. 이렇게 쳐야 돼요. 최대한 얇게 친다라고 생각하고. 그 탑볼에 놔도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두께 조절이 프로들이 확실히 남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려운 질문을 했으니까 사실 어려운 트릭샷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얇게 쳐야 돼요. 탈출이 목적이라면 되게 쉽죠. 이제 그걸 그린에 자꾸 보내고 핀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거기서는 사실 여기서 보여주면 약간 요런 뉘앙스죠. 이게 이제 벙커라면 지금 잔디 보여요? 디보트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약간 요런 뉘앙스예요. 오. 그냥 이게 바닥을 안 맞진 않았잖아요. 잔디를 방금 보시면 슬로우 캠으로 보면 이게 진화는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엄청 안 날아가요. 벙커는 거의 더 안 날아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물을 상대방한테 뿌릴 때 깊게 때리지 않잖아요. 얇게 때리잖아요. 여기서 물을 확 누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얇게 들어가야 이런 느낌이 나와야 그러니까 디보트가 크게 나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모래를 많이 파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벙커에서는 쳐야 돼요. 왜냐면 모래가 샷을 다 잡아버리니까. 결국 이 그 각도가 결국 이렇게 채 각도가 누워져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멀리 보낼 거면 세우고. 그러니까 이 두께 조절인 거죠. 이 살을 팔 거냐, 하지 않고 그냥 얇게 갈 거냐. 이렇게 가면 거리가 덜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면 거리가 멀리 나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한 20m 정도 남았어요. 근데 퍼팅을 할 수도 있고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제가 보니까 누구는 어프로치를 하라는 프로도 있고 누구는 어프로치의 베스트는 결국 퍼팅의 워스트다. 그래서 퍼팅을 추천하는 프로도 있는데 프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명언인데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장애물이 있으면 어프로치가 위너고요. 장애물이 없으면 퍼터가 위너예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평탄한데 아무것도 없다. 퍼터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좋아. 그런데 2단 그린이다. 그치. 2단 그린이다. 라이가 슬라이스가 심하다. 그린이 오르막 내리막이다. 평지성 내리막이다. 이러면 어프로치가 무조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그린의 언듈이 심하면은 어프로치가 유리하고 그렇죠. 그린의 언듈이 좀 덜 심하면은 퍼팅이 무조건 유리하다. 사실은 1번은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선택을 어프로치냐 퍼터냐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잔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볼이 요 볼이 있고 이런 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를 보고 먼저 1픽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채를 대보고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러면 어프로치. 만약 그린 주변인데 이렇게 잔디가 너무 없다. 이러면 퍼터.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 앞에 가는 구간에 거리를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프로치.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잔디가 일정하게 깎여 있어서 한두 발 정도만 더 봐도 되겠다. 이러면 퍼터.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퍼터가 하는 게 유리한데 대부분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퍼터가 유리하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퍼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앞에 러프 풀이 길어서. 그렇지. 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은 이거예요. 내가 오늘 볼을 치는데 어프로치 컨택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어프로치 거리감이 아예 없어요. 아예 서는 순간 자신이 없어. 그럼 이래더라도 퍼터를 하는 게 나은데 이런 상황은 사실 연습을 통해서 어프로치 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어프로치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 끝내는데 이게 이제 압박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대략 6m 정도 되는데 풀이 한 2m 잡을 거니까 8m? 8m 안 가면 어쩌지 9m? 이런 상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근데 되게 쉬워요. 여기서는 그냥 퍼터 하는 게 무조건 답이죠. 5m 정도 때리면 지가 가겠다.
이런 그러면은 느낌이죠. 궁금한 게 여기 그린 주변에 그 잔디에서는 예를 들어서 7m 내가 그냥 그린에서 7m를 친다. 네. 근데 그린 주변의 잔디면 아무래도 풀이 조금 더 있으니까 네. 저항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저항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두 발짝 더 친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7m면 20%더 쳐서 한 뭐 8m를 본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프로님만의 계산법이 있나요? 지금 형님의 질문이 제일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포는 포지션이 달라요. 뭐냐면 네. 뭘 먼저 정해야 될까요? 내리막 오르막? 아니 응. 커도 되냐 짧아도 되냐 아 그걸 정해야 돼요. 그래야 과감성이 달라져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어프로치랑 퍼터에 미스가 있는 게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면 저렇게 좀 지나가더라도 아 그래 내가 세게 치려고 쳤어,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센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백을 얼만큼 듣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처음에 정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기서 와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인데 지나가야겠어요. 대략 몇 미터 치면 될까요? 지금이 한 5m 되나요? 그쵸, 5미터 되죠. 네. 지나만 가면 돼. 한 7m? 그치, 6, 7 치는 거예요. 6, 7. 저는 한 6, 7 요 정도 들거든요. 6, 7. 자, 지나갔어. 봐봐요. 망설임이 없잖아요. 스트로크에. 근데 여기서 꼭 맞춰야 돼. 딱 맞춰야 돼. 아, 못 맞추면 못 넣을 것 같아. 그럼 이만큼 들어놓고 안 때려요. 왜 이거 왜 안 가지?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짧게 칠 거면 스트로크를 이미 정해놓고 쳐도 괜찮죠. 짧게 칠 거면 아, 이 정도만 쳐야지. 짧게만 치자. 그러면 내가 의도한 거니까 방금보다는 강하게 들어가자. 퍼팅이랑 어프로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은 내가 잘못 치는 거지만 거리감은 감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을 하고 친 거랑 안 하고 친 거랑 피드백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뭐 여기서 거리감을 보기 전에 일단 내가 지나가게 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뒤가 내리막이다 그러면 무조건 짧게 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그거는-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홀아웃을 할 때 이쪽이 편하냐 아니면은 이 반대쪽이 편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퍼터, 어프로치랑 퍼터 할 때는 그린 엣지에서 퍼터랑 어프로치 할 때는 그 물론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붙이면 가장 좋겠지만은 실수가 나왔을 때 짧은 그쵸. 쪽으로 실수할 거냐 긴 쪽으로 실수할 그쵸. 거냐를 네. 정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쵸. 말씀이네요. 여기서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쵸. 이제 다음 거에 대비해서 상황을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 지나간 게 좀 더 유리하대요. 왜냐면 라이를 한번 보니까. 포대 그린은 무조건 길게 쳐야겠네 그럼. 자, 포대 그린 좋다. 여기가 포대잖아요. 포대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짧게 치면 굴러 내려오면 무조건 길게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포대일 때 범프 앤 런을 하죠. 요것 또한 질문이 잘못됐어요. 포대는 자동 범프 앤 런이에요. 네, 왜 그쵸. 그럴까요? 그냥 언덕이 있으니까 앞에. 아니요, 낙차될 시간이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어프로치를 여기서 하면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반사각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프로치를 하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걸 떨어뜨릴 때 어디쯤 떨어뜨렸어요? 네. 입구쯤 떨어뜨렸잖아요. 이거 어디 떨어뜨려야 될까요? 그린 입구 쪽 떨어뜨리면 더 많이 굴러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린 시작 전에 맞춰야죠. 여기 가면 그치, 이거는 세울 수가 없어. 스핀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걸 하려고 더 띄우려다가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좋긴 한데 이런 상황, 골프공은 절대 잔디 위에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건 왜? 더 많이 구를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를 밟아봐요. 그래서 딱딱하면 여기 떨어뜨리고 폭신하면 한 발 더. 근데 너무 딱딱하다 그럼 한 발 더 전에. 근데 저는 딱 한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냐면 크건 작건은 생각하지 말아요. 저기를 맞출 수 있느냐, 방금 제가 서 있던 데를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추느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잖아. 네. 그러면은 짧아도 그냥 후회 안 하고 가요. 아 그럼 나중에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그린이 오르막이라면 떨어질 때 요각으로 튀니까 무조건 서주는데 내 볼이 낙차되지 않고 그냥 거의 직격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런닝처럼 굴러가요. 그래서 포대 그린은
항상 많이 구른다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저 핀에서 핀에 가까이 있는 떨어질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글로 가면 안 돼요. 애초에 공략 자체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게 자신 있으면 가셔도 되는데, 저 반대편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팔을 할 수 있어요. 이 핀이면 네. 러닝을 해도 되고 뛰어도 되고 퍼터를 해도 되는데, 여기는 팔을 하면 대부분 프로들 와 슈퍼 세이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저 세 개가 다 슈퍼 세이브인 거죠. 여기는 프로들도 어려워하는 자리네요.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방금 그 포인트밖에 없는 거예요. 랜딩 지점이. 그렇죠. 랜딩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예상을 잘하고 쳐야죠.